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은 인형을 고치는 사람들, 바로 인형 의사분들에 관련된 직업 괴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스라님, 오늘 좀 신기한 이야기예요. 이거 흔히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인데, 네. 인형 의사? 어떻게 또 이야기를 듣게 되신 건가요? 이거는 저도 진짜 어이없게 듣게 됐는데요. 방송에 나오신 그분은 일단 아니에요. 자꾸 방송 얘기하시길래 미리 얘기를 하는데, 그 방송에 나왔던 그분이 겪은 일은 아니고, 그 소품 때문에, 소품 좀 이제 처리 좀 하려고 이제 인형을 수리할 일이 좀 생겨갖고, 연계돼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하다가 이제 얘기를 듣게 된 거거든요. 예. 이게 이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장소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터뷰 따면서 좀 여러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봐서 오늘은 총 4분의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총 오호. 8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오? 이야기가 그렇게 길진 않는데 짧게 여러 가지인가 봐요. 예, 그쵸, 그쵸.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첫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에 흔히 이제 저희가 잘 아는 봉제 인형을 수리를 하시는 분이 겪은 2가지 이야기를 얘기해드릴 거예요. 이분은 좀 비싼 인형을 많이 건드리세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곰 인형 있잖아요. 네. 어쨌든 이게 그 브랜드 자체가 이름명이기 때문에 일단 얘기는 하지 않는데 그 곰 인형 브랜드를 좀 수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수리 비용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비싸요. 오, 그래요? 근데 인형 자체가 원체 고가인 인형들이 많잖아요. 그 브랜드 인형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받는 것들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정말 오래된 인형들이 경우가 대다수래요. 왜냐면은 원체 비싼 인형이다 보니까 소장 가치는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되게 오래됐는데 이제 좀 낡아진 인형들을 되게 많이 받게 된대요. 어느 날 이제 한 40대 중년 정도 되신 이제 부부가 인형 3개를 이렇게 안고 오시더래요. 인형 3개를 이렇게 안고 오셔갖고 수리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인형 수리라고 해가지고 막 찢어진 곳을 꼬매고 막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세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안에 있는 솜을 메꾸거나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수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와가지고 일단 상태를 보게 된대요. 예. 상태를 보는데 인형 상태가 되게 나쁘지 않더래요. 그냥 좀 오래된 인형이다 보니까 솜이 좀 약간 좀 눌려갖고 쿠션감이 좀 떨어졌고 그냥 좀 얼룩 좀 덜 진 거 이렇게 좀 청소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금방 처리를 해드릴게요 라고 한 다음에 그분들을 보내게 됐대요. 예. 그분들을 보내고 이제 인형을 이제 세탁을 하려면 안에 있는 솜을 다 빼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옆에를 이렇게 딱 뜯어갖고 솜을 빼는데 뭐가 나오더래요. 한자로 이름 써져 있는 게 나오더래요. 뭐야? 예. 처음에 뭐지 잘못 들어갔나 이 생각을 하면서 다른 인형을 또 깠는데 또 한자로 다른 한자가 써있는 이름표가 나오더래요. 옆에 있는 인형 깠더니만 또 이름표가 나오더래요. 이상하게 너무 찝찝하더래요. 그래갖고 버리지 말자. 이거는 나중에 다시 넣어놔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름표를 겹쳐갖고 자기 작업하는데 옆에다 놔두고 세탁을 한 다음에 이제 솜을 채워놓고 솜을 채우는 과정에서 그 이름표를 다시 넣어가지고 꼬매서 다시 이제 그분들한테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 찝찝하더래요. 그냥 도대체 왜 이름표를 그렇게 솜 안에다 집어놨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생각이 나드는데 다음날 그분들이 찾아오더래요. 자기한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둘째랑 셋째랑 바뀌었잖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한테 멱살을 잡더래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남편분이 막 아내를 뜯어 말리면서 죄송하다고, 아내가 정신적으로 좀 좋지 않은 일을 겪고 있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막 뜯어 말리고 나서 밖으로 끌고 나가더래요. 예. 그 사람이 느끼기에 그 멱살을 잡는데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너무 살벌했었대요. 한 10분 15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남편분이 이렇게 오셔갖고 죄송하다면서 이제 막 아내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과를 하러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너무 궁금하셨던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녀 3분을 유산을 하신 거예요. 예. 유산을 하실 때마다 인형을 사가지고 그 인형에다가 애가 태어났으면 붙이고 싶었던 이름을 써가지고 인형에다 놓고 자기 자식처럼 인형을 데리고 있던 거예요. 예. 근데 거기다가 이름표를 겹쳐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 생각엔 순서대로 겹쳐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섞인 거예요. 그래갖고 둘째랑 셋째랑 이름표가 바뀌어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속에 들어간 거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밤마다 인형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좀 잘 사시는 부부였대요. 아, 그래갖고 자녀 방들이 따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너무 유산을 하고 힘들다 보니까 자녀 방까지 다 꾸며놓고 거기다 인형을 놔두고 그랬는데, 둘째를 불렀는데 셋째 방에서 내 엄마 이런 소리가 딱 들리더래요, 갑자기. 그래갖고 바뀐 걸 알게 됐대요. 그런 일도 종종 겪으신대요. 소름 돋겠다. 이런 일 겪으면. 근데 되게 무서운 게 그분 말이,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인형을 까봤을 때 이름표가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대요. 아, 실제로 이름 적혀 있거나 한자 적혀 있거나 이런 경우. 네, 정말 많대요. 그리고 대부분 사연을 어떻게 어찌어찌 듣게 되면은 유산을 했다거나 아니면 자녀분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그런 경우 그렇게 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다른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가요? 이제 이것도 이분이 겪으신 건데, 이분이 평소에는 이제 작업장 안에서만 작업을 하시는데 가끔씩 이제 정말 많은 양의 물량이 들어올 때가 있대요. 그런 경우는 이제 집안에 갖고 가서도 작업을 하게 된대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작업량이 되게 몰리는 해가 있대요. 유독 이상할이 많지. 그래서 그때도 이제 작업량이 굉장히 많이 몰려갖고, 아, 집에서도 작업을 마저 해야 되겠다 한 다음에 인형 몇 개를 들고 집을 갔대요. 예.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인형을 찢어진 부분 꼬매고 누비고 막 그러고 있는데, 뒤쪽에서 진짜 자기가 듣기 한 4살, 5살 정도 되는 여자의 목소리로 나는 언제 고쳐줄 거? 이러는 거래요. 예. 뒤를 딱 봤는데 인형밖에 없대요. 심지어 그분 같은 경우에 연세가 좀 어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분이시고 집에 인형도 굉장히 많대요. 뒤를 딱 돌아봤는데 자기 인형들 잔뜩 있는데 그 인형 사이에서 갑자기 난 언제 고쳐줄 거? 이런 소리가 딱 나는 거래요. 그래서 막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계속 하던 일을 했대요. 이렇게 하던 일을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인형을 고쳐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이제 다음 인형을 딱 잡았는데 이제 나 고쳐주려고? 이러더래요, 갑자기. 예. 근데 그 소리가 집안에서 울리는 소리로 막 들리더래요. 그 소리를 딱 듣고 인형을 딱 놓쳤대요. 놓치고 나서 그 인형을 진짜 한 5분 정도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대요. 그러다가 어쨌든 일이잖아요, 이분한테는. 그래가지고 그 인형을 들고 와가지고 수리를 딱 시작하려고 이제 상태를 확인을 하는데, 이 인형 상태가 너무 안 좋더래요. 손도 막 다 이제 누비지고 막 해가지고 막 고칠 게 너무 많아갖고 안 되겠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배를 이렇게 딱 깠대요. 안에서 쌀이 쏟아지더래요. 예. 웬 쌀이지란 생각으로 이제 쌀을 일단 모았대요. 쌀을 막 모아갖고 진짜 너무 기분이 더럽더래요. 특히 옛날에 자기를 가르쳐줬던 선생님이 인형에서 쌀이나 팥이나 콩 같은 게 나오면은 수리하지 말고 쌀을 다 모아갖고 그대로 인형 속에 넣고 이거는 수리를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돌려주라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더래요, 갑자기. 와, 예.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이거를 고칠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선생님이 했던 말이니까 어차피 수리비 하나 못 받는다고 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쌀을 다 모아갖고 이렇게 다 집어놨대요. 다 집어넣고 다시 꼬맨 다음에 수리를 못한다라고 하고 딱 해놔야지 한 다음에 그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는데 가위에 딱 눌린 거예요. 그 인형이 걸어다니면서 내 쌀 어디 갔지? 내 쌀 어디 갔지? 이러면서 자기 책상을 막 뒤지고 있더래요. 진짜로요? 예, 그러니까 가위에 눌린 채로 이렇게 보는데 그걸 보면서 진짜 공포에 벌벌벌벌 떨고 있었대요. 그냥 벌벌 떨고 있다가 그 인형이 계속 그렇게 찾다가 자기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다니면 너 봤어? 딱 이러는데 그때 기절을 해버렸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그 인형을 봤는데 자기가 놨던 자리 그대로 있더래요. 근데 뭔가 느낌이 세갖고 바닥을 뒤져봤대요. 진짜 책상 아래 쌀 한 3톨 정도가 떨어져 있더래요. 그대로 다시 주워갖고 인형에 다시 집어넣대요. 그리고 나서 돌려주니까 그 인형 주인이 혀를 끄끄끄 차더니만 한다는 말이, 아이고 여기도 수리 못 해주신다고 하네. 우리 딸 어떡하면 좋아, 이러면서 가시더래요. 계속 이제 퇴짜 맞는구나. 네, 계속 퇴짜 맞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얘기도 종종 많이 겪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인형에 귀신 들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쵸. 예, 그런 경우인가 보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귀신을 씌운 거죠. 그렇겠죠. 그 안에 들어갔던 게 있으니까. 네, 그쵸. 그리고 이제 다음 네. 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이분은 관절 인형 고치시는 분이세요. 구체 관절 인형.
예, 구체 관절 인형 고치시는 분인데 이거 이분 갖고 같은 계신 분들 경우에는- 많을 텐데. 이거는 저희 집도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예, 무튼 관절 인형 고치시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일을 겪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 물어보니까 관절 인형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수리를 어떻게 맡긴 식으로 오냐면요. 물어보니까 미술학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학원이 쉬는 날에 한꺼번에 다 따다다닥 보내버린대요. 오. 예, 그리고 나서 그거를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학원에 갖다 주고까지가 이제 일인데 이분이 한창 다른 지역에서 그 일을 할 때 당시 근처에 귀신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미술학원이 있었대요. 그 미술학원에서 자기가 하는 가게로 관절 인형을 잔뜩 보낸 거예요. 예. 근데 아시잖아요. 그게 학원이 막 하루에 막 2, 3일 쉬는 것도 아니고 오래 쉬어봤자 하루 이틀 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자기가 제자로 두고 있던 친구 한 명이랑 본인이랑 두 명이서 학원 전체 내에서 쓰는 관절 인형을 다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래요. 밤새워서 작업장에서 그걸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제자분이 잠이 드신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분 생각에나 좀 이따 새벽에 깨어갖고 같이 작업하면 얼추 시간 맞겠다는 생각에 좀 재우자라는 생각을 그냥 재웠대요. 계속 해가지고 만지작거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갑자기 으악 하면서 제자가 일어나더래요. 뭔 일이냐 그러니까 가위 눌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유 야 엎드려 자가지고 가위 눌렸나 보다. 괜찮아 뭐 별일 있겠어 딱 이러는데 애가 아니라고. 나 가위 눌렸는데 관절 인형이 내 머리를 붙잡고 못 일어나게 했다고. 오, 예. 그리고 나서 장난치지 마라 하고 나서 걔 책상을 딱 봤는데 진짜 관절 인형이 양손을 들고 걔 머리 쪽으로 이렇게 손을 뻗고 있더래요. 예. 처음에는 제자가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관절 인형이 일부러 이렇게 막 맞춰놓고 나한테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그래갖고 너 한 번 더 장난치면 죽여버릴 거라고. 어딜 건방지게 그런 장난을 치냐고. 막 그러면서 한 소리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본인도 이제 너무 피곤하더래요. 가지고 잠깐 자야지 이 생각을 해 들어갔고 이제 뒤에 있는 제자분한테 나 한 30분만 잘 테니까 30분에 깨워줘라. 바로 작업 이어서 할 거니까 잠깐만 엎드려서 잘게라고 한 다음에 엎드려서 잠이 들었는데 귀 옆에서 자그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근데 이 소리가 관절 인형을 이렇게 움직일 때 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갖고 처음에 이렇게 엎드려 자면서 또 얘가 또 장난치나 보네. 진짜 장난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눈 감고 계속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잘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짜증이 나가지고 딱 일어나가지고 야 너 장난 그만 쳐! 라고 하면서 일어났는데 애가 방에 없더래요. 그러니까 걔도 너무 졸려갖고 밖으로 담배 피러 나가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관절 인형이 움직이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뭐지 하고 나서 주변에 딱 둘러봤는데 자기가 배치해놨던 거랑 인형의 위치가 다르더래요. 그걸 보고 소름이 돋기 시작을 하더래요. 안 그래도 귀신 많이 나온다는 미술학원인데 진짜 귀신 들렸나 막 이 생각이 들면서 작업을 일찍 끝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밖으로 나가니까 애가 담배 피고 있길래 야 우리 상태 심각한 것만 처리한 다음에 후다닥 끝내고 그냥 넘겨버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와가지고 작업을 진짜 미친듯이 후다닥 끝내고 작업장에다가 그 인형들을 다 놓고 각자 집에 가가지고 이제 잠이 들었대요. 새벽녘에 집에 가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작업장이 나오는데 꿈속에서 작업장에서 그 구체관절 인형들이 지들끼리 막 움직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런 이 꿈을 계속 꾸다가 잠에서 깼는데 이제 그 생각을 했대요. 내가 어제 쓸데없는 걸 겪어갖고 이런 꿈도 꾸나 보다 하고 나서 작업장 갔더니만 곱게 이제 상자 속에 있던 구체관절 인형들이 다 엎어져 있더래요. 바닥에. 예. CCTV를 확인해봤대요. 툭 하면서 상자가 뚝 떨어지더래요. 그러더니만 진짜 누가 이렇게 발로 인형을 툭툭툭툭 밀듯이 인형들이 바닥에서 쫙쫙 퍼지더래요. 바로 정리해가지고 학원에 그냥 갖다 준 다음에 그 학원 다시는 안 받았대요. 이거 어떻게 받아?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학원에서 이제 귀신 나온다는 괴담들이 대체적으로 그 관절 인형에서 관절 인형이 막 움직였다. 처음에 이 자세로 고정시켜놨는데 다른 자세로 바뀌어있다. 막 이런 괴담들이 굉장히 많던 학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학원에서 단체로 이렇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구나. 처음 알았네요. 대체적으로 그렇대요. 관절 인형 같은 경우에는 학원 아니면 대학교. 그래서 미대 쪽 근처에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대요. 이야, 그럼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제 이분이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그런 인형 있잖아요. 솜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같이 생긴 거? 네, 그것도 관절 인형으로 쳐가지고 그것도 수리를 하신대요.
그래서 그런 인형을 딱 받았대요. 진짜 그 손님이라고 딱 왔는데 한 30대 부부의 한 대여섯 살 정도 돼 보이는 애가 그 인형을 손에 쥐고 이렇게 딱 왔는데 인형 팔이 이렇게 뜯어져 있더래요. 이게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맡기려고 이제 온 거래요. 부모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애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갖고 놀던 인형이다. 그래서 애착 인형이죠, 흔히 얘기하는. 그래갖고 꼭 수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애가 너무 또 귀엽게 생기기도 했고 부부도 되게 인상 좋아 보이고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꼭 고쳐드리겠습니다 한 다음에 기분 좋게 이게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팔이 뜯어진 정도는. 예. 그래서 정말 후다닥 수리를 한 다음에 이제 다음날 찾으러 오라고 했으니까 작업장에 딱 놔두고 이제 다른 작업을 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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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갑자기 누굴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것도 꼭 녹음기 틀어놓은 듯한 소리로. 뭐지 하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뭐 녹음기 같이 뭐 나올 스피커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소리만 계속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면서 계속 주위를 둘러보는데 소리는 계속 들리고. 그래가지고 아, 좀 그렇다 막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때 있던 제자분한테 야 너도 들리냐 이러니까 무슨 소리야 막 이러더래요. 가지고 아 내가 헛것을 듣나 해가지고 밖에 나갔대요. 밖에 나가서 이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오니까 소리가 또 안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괜찮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다음날 이제 그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애한테 이제 인형을 주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제 들었던 이름으로 누구야 이거 인형 다 고쳤어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 근데 부부가 우리 딸의 이름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더래요. 그 사람이 이제 생각하기에 인형에 뭐가 깃들어가지고 그 딸 애를 인형이 찾고 있던 게 아닐까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겠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분이 겪었던 이야기인가요? 아니 두 분이 겪었던 아, 얘기죠. 두 분, 하나는 두 분. 이제 그 네. 곰인형 하시는 분, 그치. 그리고 이제 구체관절 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은 네. 같은 일을 하시는데 도자기 인형 수리하시는 일을 하세요. 도자기 인형? 네, 도자기로 돼가지고 옆에 이렇게 밖에 채색해가지고 나오는 인형들 있잖아요. 예. 이걸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요, 절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절에. 아. 네, 그래서 한 분은 절에 있는 부처상을 수리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리고 한 분은 무당집에 있는 그 인형들을 수리하시는 분이세요. 자, 일단 절 수리하시는 분들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얘기했다시피 좀 이분이 겪은 얘기 되게 신기하세요. 절에서 이제 부처상들이 벗겨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스님분들이 보시기에 자기가 이제 존경하는 부처님이 좀 이제 헐벗은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렇죠. 항상 안쓰럽게 생각해가지고 수리를 맡기신대요. 근데 그날도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띵까띵까 놀고 있는데 스님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행색이 되게 추레하더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수리를 맡기시러 오시는 스님들 같은 경우에 되게 큰 절에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대다수래요. 어쨌든 수리를 하는 것도 돈이 드는 행위인데 그걸 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되게 허름한 옷을 입은 허름한 승려복을 입으신 스님분이 이렇게 오셔갖고 한 30cm 정도 되는 부처님 상을 딱 이렇게 내놓더래요. 이거를 좀 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싹 봤더니만 곳곳에 깨진 부분도 있고 실은 거의 다 벗겨진 상태고 거의 새로 만들어야 될 수준이더래요, 자기가 볼 때는. 예. 그래가지고 얘 말씀을 드렸대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는 수리는 가능은 하다. 근데 수리 비용이 더 나올 거다. 보시면 깨진 부분 다 메꾸고 칠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칠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냥 하나 새로 구입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대요. 스님분이 그런가요? 라고 딱 얘기를 하면서 한참을 고민하시더니만 그러면은 이 부처님은 여기다가 놓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더래요, 갑자기. 오. 근데 뭐 나쁜 기분도 안 들고 그냥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러면 이건 제가 한번 고칠 수 있을까지 고쳐보고 제가 쓰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 자기가 아는 이제 그런 상을 파는 가게에다 연결해줘갖고 그분이 그쪽으로 보내게 되고 자기가 그 부처상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고칠 생각이 솔직히 전혀 없었대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자꾸 칠 벗겨진 부분이 눈에 들어오고 깨져서 없어진 부분이 눈에 들어오고 하면서 자꾸 자기인 욕구를 막 자극을 하더래요. 예. 그래갖고 이거 시험 삼아서 내 실력 검증해볼까 한번 고쳐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내 실력 검증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정말 정성 들였고 그 불상을 결국 다 고쳤대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고쳐진 딱 그 상을 봤더니만 와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입구에다가 딱 전시를 해놨대요.
입구에다 전시를 해놓고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 나 진짜 손재주 진짜 좋다, 진짜 좋다 막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으면서 그분은 이제 작업실이 집이랑 바로 연결돼 있는 식으로 예. 살으셨거든요. 바로 옆에 이제 집으로 가가지고 잠을 주무시게 됐대요. 잠을 주무셨는데 이제 그날 새벽에 잠에서 깨더래요, 갑자기. 잠에서 깨가지고 이제 화장실 갔다가 이제 목말라가지고 이제 부엌을 딱 갔는데 향 냄새가 나더래요. 뭐지란 생각으로 향 냄새를 쫓았는데 작업실 쪽에서 향 냄새가 나더래요. 이상하다 하다가 그다음에 작업실 문을 딱 열었더니만 웬 화려한 옷을 입은 스님분이 예. 진짜 자기가 보기에 정말 징그럽게 생겼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상하게 생긴 사람 목덜미를 붙잡고 서 있더래요. 예. 그러더니만 그 스님분이 자기를 쓱 보더니만 씩 웃으면서 고마웠어 한 다음에 밖으로 나가더래요. 예.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갖고 작업장에 그냥 멍 때리고 있었대요. 해가 뜰 때까지. 해가 뜨니까 어느 정도 정신이 차려지더래요. 정신이 차려져가지고 일단은 일상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게도 열고 집안 밥도 먹고 딱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있는데 자기를 되게 자주 찾아오던 스님 한 분이 이렇게 찾아오더니만 가게를 쑥쑥 둘러보더니만 어이구 잡기 어디 갔냐고, 여기 안 그래도 한 놈 있어갖고 내가 오늘 각 잡고 잡으려고 왔는데 예. 어디 갔냐고 막 그런 말 하더래요. 그러더니만 그 전시돼 있는 부처상을 보더니만 딱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아이고 부처님께서 잡아가셨군요 하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우와.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으셨대요. 이거는 완전 미스테리하다, 진짜로. 네. 근데 이분이 겪으신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신기한 게 종교랑 엮여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불교 쪽이랑 엮여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일은 어떤 일이냐면 예. 이분이 또 이제 부처상 수리 의뢰를 받았대요. 수리 의뢰를 받아갖고 이제 부처님 상을 이렇게 수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일을 겪은 후래요. 그래갖고 정말 항상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갖고 수리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 일 이후로. 그렇겠다. 그날도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는데 모든 이제 직업에는 직업병이 있겠지만 그분은 이제 손목 쪽에 지병이 되게 심하세요. 아무래도 붓을 들고 계속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네. 네, 손목 쪽에 지병이 정말 심하대요. 그래서 그날 이제 앉아갖고 막 이렇게 붓질을 하다가 손목 쪽이 갑자기 지끈거리더래요. 그래갖고 붓질을 실수를 해가지고 부처님 얼굴에다가 이렇게 선을 쫙 그었대요. 실수로. 그래갖고 바로 이제 부처님 죄송합니다 막 빌면서 바로 이제 다른 색상으로 덧칠해가지고 이제 딱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빌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칠을 마저 하려고 하는데 손목이 너무 아파갖고 아 진짜 잠깐만 쉬었다 하자라고 한 다음에 집으로 들어와서 소파에 딱 앉아갖고 깜빡 잠이 들었대요. 근데 잠에서 꿈을 딱 꿨는데 자기 옆에 진짜 부처님 모습을 하신 분이 자기 옆을 딱 오더니만 자기 손목을 딱 잡고 그럴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이러면서 쓱 사라지더래요. 눈을 딱 떴는데 그 뒤로부터 손목이 안 아프더래요. 그런 일도 겪으신. 우와. 네,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그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지금도 손목이 안 아프대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 진짜 부처님이라는 게 진짜 있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종교를 막 할 생각은 없지만 자기는 진짜 부처님의 존재를 느꼈다고 자기가 그런 말씀 막 하시더라고요. 신기하다, 이거. 예. 이제 대망의 이제 하이라이트죠. 무당 인형 수리하시는 분인데 아마 이제 점집이나 신당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형 전시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신당에다가? 네, 신당에다가 인형 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호, 예. 그런 인형 수리하시는 분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원래 옛날에 무당의 제자였대요. 근데 전공이 이쪽이어갖고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전국의 각지의 무당들이 자기한테 인형을 맡겨서 수리를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무당 인형들이 도자기로 만드는 인형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그 앞에 분처럼 붓칠하고 막 그런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이제 한 무당분이랑 한 제자분이라는 분이 한 1m 정도 되는 이상한 상자를 들고 이렇게 자기한테 오더래요. 그걸 딱 내려놓고 상자를 까니까 선녀상이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흔히 이제 선녀 모시는 분들이 이제 딱 오시는 그 선녀상이 딱 있더래요. 칠이 너무 많이 벗겨져 있더래요. 뭐 깨진 거나 그런 부분 없는데 선녀상이 있더래요. 그걸 보면서 이것 좀 수리해 주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분들이 딱 가셨대요. 근데 이게 1m가 넘으면은 작업 시간이 한 3, 4일 정도 걸린대요. 칠을 하고 말리고 칠을 하고 말리고 칠을 하고 해야 돼가지고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대요. 그리고 작업은 대체적으로 위에서부터 한대요. 그러니까 흘러도 덮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그분도 이제 그걸 작업을 하려고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칠하면서 내려가기 시작을 했대요.
첫날 어깨까지 작업을 했대요. 그렇게 작업을 하고 나서 잠을 자는데 어깨까지만 있는 귀신이 자기를 낳아갖고 목을 조르려고 막 하는데 손이 없잖아요. 자기 막 위에 딱 어깨까지만 있는 여자가 자기 가슴팍 위에 딱 앉아갖고 막 끙끙거리고 있더래요. 어이구야. 인상을 쓰면서 막 엄청 끙끙거리고 있더래요. 막 그러더니 입을 벌려갖고 자기 목을 막 물어뜯더래요. 기겁을 하면서 일어났대요. 일어나니까 아침이더래요. 너무 찝찝하더래요. 작업을 해야지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딱 하는데 이상하게 손을 그리기가 너무 싫더래요. 그래갖고 손을 제외하고 허리쯤까지만 이렇게 작업을 쫙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또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허리까지만 있는 여자가 또 자기 가슴팍 위에 딱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너 손은 언제 그릴 거야? 빨리 손 그려. 손 그려야지 내가 뭘 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한테 말을 걸더래요. 예. 그러더니만 또 자기한테 수그려가지고 자기 목을 막 물어뜯더래요. 또 놀라워하고 눈 떠보니까 아침이더래요. 작업을 하기가 싫어지더래요. 그 무당분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를 걸어갖고 저 이거 수리를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이거 가져가시라고. 이러니까 갑자기 그 무당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야 그래도 손은 그려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뭐야?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손은 그려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길래 이분이 도저히 못하겠다 계속 막 우기다가 무당 쪽에서도 계속 막 욕하면서 막 빨리 고쳐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지금 와라. 내가 손을 그릴 테니까 손 다 그려지면 바로 가져가 버려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알았다 금방 가겠다라고 한 다음에 그분은 이제 손을 막 그리기 시작을 했대요. 손 부분을 막 칠하고 있는데 자기랑 좀 자주 거래를 했던 진짜 자기가 봤을 때 정말 영험하다는 무당분이 이렇게 자기 가게를 놀러 오신 거래요. 이렇게 오시더니만 갑자기 그 선녀상을 딱 보더니만 얼굴 인상을 확 구기더니만 선녀상을 딱 들고 바닥에 던져버리더래요. 도자기니까 쫙 깨질 거 아니에요. 안에서 닭이랑 쥐가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이거 방법 인형이라고. 어디서 이딴 거 갖고 와가지고 수리해주고 있냐고. 너 이거 다 수리했으면 네가 먼저 죽었을 거라고. 와. 너 저녁마다 꿈 꿔갖고 막 이상한 여자 와가지고 네 목덜미 물어뜯지 않았냐고. 그 사람 죽이려고 지금 만든 건데 이걸 왜 고쳐주고 앉아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봉지 하나 갖고 오라고 하더니만 이렇게 닭이랑 쥐랑 시체를 이렇게 봉지에다 넣으시더니만 내가 갖고 가서 처리할 테니까 이거 만든 사람 오면은 나한테 바로 전화라고 하면서 나가시더래요. 무당이 이렇게 오더래요. 오자마자 이제 잠시만 기다리세요라고 하고 나서 그 무당분을 전화를 하려고 했대요. 근데 갑자기 그 무당이 막 진짜 있는 인상 없는 인상 다 쓰면서 자기한테 달려들어서 멱살을 딱 잡더니만 왜 부셨어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예. 결국 이제 막 뜯어 말리다가 이제 그 가게 주인 부인분이 오셔갖고 경찰을 불러갖고 경찰이 결국은 끌고 갔대요. 나중에 이제 방법 인형인지 알려줬던 그 무당분이 오시더니만 하신다는 말씀이 와 이거 어디서 이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볼 때 이거 만드는 방법이 너무 독하다고. 왜 그러시냐라고 물어보니까 방법 자체가 어떤 방법이었냐면은 항아리잖아요. 항아리를 네. 만들면서 그 안에 살아있는 닭이랑 쥐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든 다음에 그대로 구워요. 그럼 안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네. 그것도 산채로 뜨거운 예. 열기.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도대체 어떤 사람을 저주하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이딴 쓰레기 같은 방법 갖고 와가지고 이 짓거리 하는지 모르겠다 막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결국 그분은 그런 일을 겪으시고 나서 이 일을 그만두셨대요. 그냥 아예요? 네, 그냥 그만두셨대요. 그리고 나서 하신 게 뭐였냐면은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 조그만한 이렇게 도자기 인형들 팔잖아요. 1,000원, 2,000원. 맞아. 그거 수리하는 거 하셨대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겪은 다른 이야기인데 어느 날 동네에 되게 유명한 타로집 사장님이 그 인형 6개를 이렇게 들고 오더래요. 예. 근데 자기도 그 집에서 타로를 봤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얼굴을 기억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오셔갖고 그 인형을 딱 주면서 이거 좀 수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뭐 당연히 가능하죠 라고 한 다음에 딱 받았대요. 받고 나서 작업을 하려고 딱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한 거래요. 예. 그래갖고 갈아내고 메울 거 메꾸고 칠을 해야 되겠다. 작업이 좀 오래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첫날에 그 사진을 찍어놓고 칠을 다 벗겼대요. 일부러. 아예 처음부터 작업을 하려고. 칠을 다 벗긴 다음에 딱 보니까 이제 움푹 들어간 것도 보이고 조금 깨진 부분도 보이고 해가지고 찰흙 같은 걸로 이렇게 쫙 메꿨대요. 메꾸고 나서 이제 다음날 말리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말렸는데 말리는 과정에 이제 집을 들어갔는데
그날 꿈을 꿨는데 그 인형이 6개인데 6명의 아이들이 자기 주변에 막 맴돌더래요. 예. 근데 얼굴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막 맴돌면서 진짜 막 해맑게 막 놀더래요. 춤을 추면서 막 해맑게 놀는데 이상하게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근데 자기한테 해를 끼치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너무 기괴한 일을 겪었다 보니까 이분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거예요. 그래갖고 아씨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잠이 잤대요. 다음날 아침 작업장을 갔더니만 인형들이 다 쓰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아 이거 또 느낌이 쎄하더래요. 그 전에 겪었던 그런 일인가 보다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더래요. 그래갖고 작업을 빨리 하고 나서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집으로 갖고 와서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미 앞에 겪은 일이 있다 보니까 손이랑 발이랑 얼굴을 그리기가 너무 싫더래요. 예. 근데 일단은 옷을 다 만들어줬대요. 다음날 딱 눈을 떴는데 새벽에 딱 눈을 떴더니만 또 가위에 돌린 상태에서 옷을 입은 애들이 또 뛰어다니더래요. 자기 주변을. 그러면서 손에 인형들을 이렇게 들고 있더래요. 자기 모습이랑 똑같은 인형들을. 그러면서 그 인형을 자기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두면서 내일은 꼭 다 고쳐줘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딱 내려놓고 가더래요. 눈을 딱 떴는데 인형이 바로 옆에 있더래요. 예. 너무 소름이 돋더래요. 어이가 없으면서 소름이 돋더래요. 저녁에 녹화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얼굴 다 그리고 손도 그리고 발도 다 그린 다음에 카메라를 자기 쪽으로 핸드폰 카메라 이렇게 충전기 꽂아놓은 채로 켜놓고 잠이 들었대요. 또 그날은 이제 완벽한 모습을 갖춘 애들이 손으로 인형을 들고 막 옆에서 뛰어놀더래요. 예. 그러면 또 이번에 또 자기 옆에다 따다다 놓은 다음에 고쳐줘서 고마워 이러고 쓱 사라지더래요. 눈을 딱 떴대요. 역시 인형은 옆에 있더래요. 카메라로 막 다가가가지고 핸드폰을 딱 카메라 확인했는데 시꺼멓더래요. 예. 화면에 아무것도 녹화가 안 되고 그냥 시꺼멓게 녹화가 돼 있더래요. 그거를 들고 이제 저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일단 인형이 완성이 됐잖아요. 타로카드 할머니한테 이제 갖다 줬대요. 갖다 주면서 이제 다 수리했습니다 이러고 딱 하는데 아이고 저녁마다 애들 놀아주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애들이 막 괴롭히거나 그러지 않았죠? 막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나중에 그 타로집에 대해서 정확히 들어보니까 무당이 타로점을 하고 있던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갖고 그 상 자체가 신을 모시던 상이었대요. 그래서 그 신들이 와가지고 놀고 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형 하나 이렇게 수리하시면서 정말 무서운 일들을 많이 겪으시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끔씩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게 예. 인형은 중고로 절대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일반 동네 같은데 인형 좀 싸게 파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비싼 브랜드인데 이상하게 좀 가격이 싼 인형들 절대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수리를 해가지고 되팔기를 하는 거래요. 깔끔하게 해가지고. 아, 예. 근데 대체적으로 사연 있는 인형들이 수두룩하대요. 아, 막 길거리에 쭉 이렇게 전시해놓고 파는 그런 인형 있잖아요. 큰 것도 있고 막 그거. 아 그런 거 말고요. 그럼요. 가게에서 파는데도 가격대가 예를 들어 뭐 10만 원짜리 인형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새 것처럼 수리를 하는데 한 3만 원 정도 든대요. 그걸 6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다 사연 있는 인형들이에요. 아니 근데 일반 분들이 그 인형이 그런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잖아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만약에 자기가 브랜드 있는 인형을 사겠다. 그러면 공식 사이트 들어가서 사라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공홈. 네, 무조건. 아니면은 진짜 사연 있는 인형일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팔지 않는데요. 그렇게 브랜드가 있는 인형들은. 그치, 좀 갖고 있다가 아니면 중고 뭐 거래에 올리는 것도 다 제값에 올릴 거 아니에요. 중고 시세에 맞춰서. 아니요. 그 이상으로 올라간대요. 무조건. 오히려. 네, 아까 맨 첫 번째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얘기해 주시는 게 무조건 한정 수량만 만든대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무조건 오르게 돼 있대요. 근데도 싼 가격에 판다 그럼 100% 사연 있는 거래요, 그거는. 근데 또 인형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얘기 들으면 어떤 얘기인지는 아실 테지만 그냥 항상 그쵸. 조심을 해야 되는 건 있어요. 그게 네. 어떤 거든요. 그게 인형이든 다른 거든. 뭐 오늘은 뭐 그냥 잔잔하게 무서운 얘기 좀 준비해 왔습니다. 아, 너무 또 이게 잔잔하지 않아요. 또 아스라님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인형 의사분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고 별의별 인형이 많다는 것도 오늘 알았습니다. 네, 이런 인형까지도 수리를 맡기고 그 수리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예, 그래서 또 다양한 또 이런 직업군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여기 위에 카카오톡으로 제보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꾹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꾹수님께서는 지금 이 뒤에 보이는 이 사진에 실제로 탑승 중이시고요. 현재 지금 이 배 안에서 시청자 참여를 하실 예정입니다. 오늘은 운반선을 이제 타시면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들, 실제로 겪었던 그런 배에서 겪는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겁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디쯤 항해를 하고 계신가요? 아까 봤을 때 여수 지나서 지금 아마 밑에 쪽으로 이제 부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부산 바다겠네요. 조금 더 가야 되긴 해요. 한 반나절 정도 더 가야 되긴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해외로 안 가시는 게 어디예요, 그죠? 그렇죠. 이번에 사정 때문에 하고 지금 역병이 창궐해서 또 나가 계신 분들도 많아요. 실제적으로 가고 계시는 분도 많고 주위에 계신 분도 많은데 저는 지금은 국내 한국만 돌아다니는 데 소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사진이 실제 사진이고 직접 찍어 주셨는데 이 배에서 또 이렇게 또 들려주시니까 더 생동감이 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운반선을 타시면서 실제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태까지 배를 타면서 저는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연가 같은 걸 보지를 못합니다. 본 예. 적도 없고요. 지금 오늘 얘기할 한 번 빼고는 저는 연가를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 배는 조금 특별하긴 했어요. 그 배에서 사고도 많았었고 자, 그런 얘기를 한번 네.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실제 지금 배에서 이제 이동 중이시기 때문에 음질이 다소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예전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눈꽃 상점님께서 배 선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오, 옛날에 있었어요. 보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돌비님 유튜브를 보게 된 건데 그때 나온 배는 이제 어선들이고요. 저는 이제 화학물 운반선이에요.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화학물을 운반하고 다니는 건데 그 배를 타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실습한 후에 처음으로 제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겪은 일입니다. 예. 꽤 됐네요. 그때가 8년인가 그 정도 됐네요. 일단 저희 이제 운반선 모든 이 화물선 같은 경우는 당직을 씁니다. 3교대로 해가지고 당직 쓰는데 이제 제일 초임이 맞는 당직 시간이 8시부터 12시 이렇게 쓰거든요. 하루 2번씩 해가지고 쓰게 되는데 예. 당직을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외국인 선원이랑 같이 있습니다. 이제 2인 1조 체제로 그렇게 쓰게 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서류가 엄청 많아요. 배에서도 이제 예. 외국 서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시즌이 있어가지고 그때를 대비한다고 이제 서류를 이제 한참 하고 있을 때였죠. 저희 배에 보면 바깥에 기관실, 제가 기관사인데 기관 제어실에서 기관실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바깥을 볼 수 있는 통창문이 있어요. 엄청 예. 큰 통창문이 있는데 그 앞쪽에 바로 이제 컴퓨터가 있어서 이제 통창문으로 바깥을 볼 수 있고 이제 제가 서류를 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바깥으로 뛰어나갈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한 10시 반 넘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가 거의 예. 당시 교대 시간이 다 왔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서류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저기 이제 서류를 하고 있으면 이제 사람이 집중을 하다가도 검은 자로 보는 게 아니라 흰 자로도 사물을 본다고 하잖아요. 우측 상단에서 아른아른거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당직을 같이 쓰는 친구가 외국인 선원이 이제 뭘 확인한다고 그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는가 보다 하면서 한번 봤는데도 없어요. 그때 제가 잘못 봤나 보다 그러면서 다시 서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그쪽 똑같은 방향에서 뭔가 사물이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지 하면서 이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는데 작업복이
흔히 말하는 점핑 슈터 아시죠? 예. 상하 일체로 돼 있는, 저희 말로 하면 스즈키복이라고도 하는데, 상하 일체로 돼 있는 점핑 슈트도 있고 이러는데, 걔 색깔은 그 회사마다 정해져 있어서, 조금 높은 사관들은 흰색,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 구원들은 주황색을 입는데,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거기서 계속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오. 누구지? 그 처음에 보면서, 누구지 저 사람이? 뭐지? 저 사람이 왜 그랬지?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뒤로 보는 상태에서 이제 머리를 아래로 딱 숙이게 되면 얼굴은 거꾸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숙였는데 얼굴이 저랑 정면으로 마주보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뒤집혀서 보이는 게 아니라. 예. 그거를 제가 바로 피해서 도망칠 것도 없어요, 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때 당시에 항해하는 중이라서 도망치려면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망망대해서 뛰어내릴 수도 없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저를 보여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인지부조한 상태가 와서 계속 그거랑 이제 눈을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계속 눈을 마주치다가 이제 일어나면서 몸을 옆으로 트는데도 얼굴은 그대로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목구비가 뒤집혀지지 않고 그냥 계속 쳐다보면서 정면으로 이제 저랑 마주보게 된 거예요. 이제 그쪽이 상당히 멀었는데 그걸 보게 됐어요, 저도. 예. 저는 엄청 놀랐죠. 식은땀이 이제 나기 시작하고 이제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살아생전에 한 번도 연가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을 처음 때문에 보니까 계속 눈을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랑. 그 전까지는 제가 뭐 귀신에 대해서 무서움도 없고 뭐 어릴 때는 뭐 귀신의 집 놀러 가자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서 저기 사람이네. 저기 사람인데 그런 정도였는데 이게 계속 저게 사람이 아닐 거라는 판단이 있었는데도 계속 그냥 얼굴 마주치고 이제 몸을 못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야. 마침 진짜 정말 다행으로 그 당시에 같이 당직을 쓰던 친구가 이제 저의 제어실로 들어오면서 제가 뭐 가위가 눌린 것도 아니고 잠을 자지 않는데 가위가 눌린 건지 이제 그때 갑자기 몸이 움직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창문이 안 보이는 저 구석 쪽에 가서 이제 몸을 벌벌벌 떨면서 얼굴이 사색이 되고 땀을 흘리면서 정말 구름 가사를 계속 피우기만 했어요. 다음 달 지표대자가 올 때까지. 그 친구가 저한테 무슨 일 있냐, 이제 영어로 외국어로 이제 무슨 일 있냐 저한테 물어봐도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떤 말도 안 나오고 그냥 그 얼굴만 계속 맴돌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당직교대자가 문을 착 열고 들어오는데 제가 정말 그때 소리를 엄청 크게 질렀어요. 너무 놀라서 그게 쫓아온 거 아닌가 싶어서. 예. 그러니까 당직교대자도 이제 제 상사인데 저한테 욕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왜 소리를 지르냐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본 거 그대로 구석에 이상한 걸 봤다.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저 무서워서 내가 지금 방해를 못 올라가겠다. 당직 그들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당직이 끝나면 저희는 이제 저희 선원 침실로 올라갈 수 있는데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왜냐면 지나가려면 그쪽 같은 층에서 정말 가까운 곳에 문이 있었어요. 외부로 향하는 문이. 예.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봤냐고 이제 직장 상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가지도 않고 창문에서 보면 우측 상단에 저쪽에 외부로 통하는 길 그쪽 핸드레일에 그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와서 직접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예. 아무것도 없는데 너 헛것 본 거 아니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헛것을 봤으면 헛것을 봤다고 얘기를 했겠지만은 정말 그걸 난 있는 걸 봤다. 내가 못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저보다 한 8살이 많았거든요, 직장 상사분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손을 잡진 않고, 뒷덜미를 끌고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쪽으로. 보라고? 끌고 가면서, 저는 정말 보부리 미쳤어요. 근데 힘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끌려갔어요, 그냥. 예. 끌려가가지고, 어디 있단 거냐, 뭘 봤다는 거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정말 있었다고 하면서, 그날은 마무리되고 제가 방으로 올라가서 잠을 자는데, 가위를 눌려요, 제가. 아하. 가위를 눌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얼굴만 보여요. 머리카락도 뭐도 안 보이고 얼굴만 벽에 너무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얼굴만. 그러니까 그 얼굴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얼굴이라 생각한 건지 그 얼굴만 박혀 있어서 가위를 눌리고 제가 한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배에 계신 선장님, 기관장님들한테 보고가 들어갔어요. 얘가 요즘 헛것을 봤단다 해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뭘 봤냐고 선장님이 물어보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해줬어요. 사람인데 배에도 없는 작업복 색깔을 입고 있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무 해코지도 않았는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 사람이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선장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씩 묘사를 하는 거예요. 머리는 어떻고 뭐 어떻게 생겼고 그러니까 맞다고 선장님 어떻게 아시냐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 배에서 이제 타고 있던 어떤 이제 일항사가 좋지 않은 선택을 했다. 가족사 때문에. 예. 그리고 좋지 않은 선택을 한 방법이 이제 목을 이제 그렇게 해버렸다. 예. 저쪽 위쪽 문과 연결해서 목을 걸어서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됐다. 근데 그 일항사를 그 선장님은 예전부터 한 회사에 있다 보니까 예전부터 같이 한 2배, 3배를 타셨대요. 같이 예. 다른 배에서. 그러니까 그 일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배에서 작년인가 그런 선택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옆에 있던 직장 상사한테 봤다니까 내가 그걸 왜 끌고 가냐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맞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장 상사도 어벙하죠. 이제 애가 거짓말을 치고 뭐 자다가 깨가지고 헛걸 받는 줄 알았는데 정말 그걸 받고 실제로 좋지 않은 선택이라든지 배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바다에 수장을 시키지 못해요. 법상으로. 예. 사체 또한 돌아가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말인데 환경 폐기물로 처리가 돼버려요. 사체 또한. 정말요? 법으로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바깥으로 버릴 수 있는 거는 종이, 물 그런 것밖에 없고 음식물 쓰레기도 자기가 갈아서 버려야 되는데 환경 폐기물로 이제 처리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죽든 씻든 다음 항구를 도착할 때까지 사체를 보관을 해야 돼요. 배에서. 예. 그러면 배에서 사체를 보관하는 방법이 저희 배가 이제 승조원이 작게는 18명에서 많게는 24명까지 한 배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먹고 하는 그 음식물 중에 냉동식품이 있는데 냉동 육고가 마이너스 16도까지 떨어져요. 저희가. 와, 예. 그쪽에 흰 면포로 감아서 음식물을 다 뺀 다음에 그 한쪽에 보관을 해버려요. 사체를. 실제로 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배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엄청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예. 사체를 처리를 해야 되고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흔히 모든 구멍이 다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뒷처리부터 그렇게 하고 사체를 처리하는데 그거 육고 담당자가 저거든요. 냉동 관련 담당자가 어이구. 저였어요. 항상 육고에 들어가서 안에 청소하고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제가 담당자였고 그리고 그쪽으로 나가는 길이 2개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보이는 곳에서 조금 나가면 바로 냉동시설에 있던 그 장소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제 배에서 사체가 어떻게 수습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된 일인데 그 뒤로부터는 제가 배에서 한 번도 연가를 본 적이 없어요. 예. 이렇게 그 이야기는 끝나게 됐는데 이제 다음 얘기를 드릴 게 지금 제가 승선하고 있는 데에서 제가 애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외국인 선원들이 연가를 목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오, 외국인 그 동료분들이? 네, 예,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인도네시아 친구들인데 예. 직책이 저도 그때보다는 지금 많이 올라가서 지나가면서 순찰을 들고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출항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려가는데 그 친구가 저를 못 보고 일을 하다가 저를 발견하더니 정말 앉아서 껌껌 우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놀라서. 저는 왜 그러나? 나는 술도 안 됐는데 왜 우나?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래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날부터 배 뒤쪽에서 빨간색 작업복을 입고 머리는 하얀신 어떤 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라서 얼굴을 다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처음 보는 옷을 입고 처음 보는 얼굴을 가진 사람이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뒤쪽에서 뭐냐? 저는 이제 그 뒤로부터 지금도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느껴지는 거 있어요. 그냥 등골이 서늘하다 그 정도밖에 없지. 보고 난 가위를 눌리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만 본 게 아니라 저희가 뒤쪽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자주 봐요. 뭔 소리가 나서 창문을 끝으로 가서 보면 빨간색 작업복을 입고 어떤 사람이 그 계단에 앉아 있다거나 위에서 순찰을 돈다거나 그렇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이 배 자체가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넘어왔는데 그때도 안 좋은 선택이 아니라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배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예. 저희가 기관부에서는 최고 직책이신 기관장님이셨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이러시다가 작업 중에 낙하물에 머리를 맞고 돌아가셨어요. 예. 배에서 안전모를 쓰고 작업을 하게 돼 있는데 기관실이 상당히 덥거든요. 한여름에는 36도, 중동지방 가면 48도까지 올라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안전모를 쓰고 이러면 땀이 차고 이래서 머리가 땀이 엄청 흐르는 상황이라서 안전모를 벗고 일하는데 하필 그때 누가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머리에 맞고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예. 근데 그분이 입으셨던 옷이 하얀색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때 피랑 그런 것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지 않았나. 물들었구나. 빨갛게 물들어서 그분은 아직까지 떠나지 못하시고 예배 책임자로 배 이곳저곳을 순찰 돌고 계시지 않나. 너무 안타깝죠. 저희가 배에서도 고술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지만 저희도 고사는 지내거든요. 배에서 종교랑 상관없이 그냥 저희가 뭐 배에서 무슨 일 없게 해주세요. 제발 파도 잘 만나서 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화물 작업 잘 되게 해주세요. 고사를 지냈는데 그러면서 아직 떠나지 못하시고 계시다는 게 좀 안타까웠고 또 하나는 또 그 친구들인데 이제는 뒤쪽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린다. 오. 이제 제가 하나씩 물어봤어요. 너는 뭘 봤냐? 그러니까 여자 울음소리인지 웃음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여자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본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한 두세 명이 얘기를 해요. 하루는 자기가 이제 세탁을 하고 방으로 올라와서 하는데 방해 중에는 엄청 시끄러워요. 솔직히 전체 바깥쪽이. 그렇겠죠. 팬도 돌아가고 예. 엄청난 팬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정말 누가 흐느끼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으로 계속 하면서 여자 울음소리 하이톤으로 제가 못 따라하겠는데 못 들어가서 정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 소린가 하고 방으로 들어와서 또 뒤쪽 창문을 애가 열어요. 그러면 바로 저희 층이 나눠져 있는데 선원들이 묵고 있는 제일 위층에는 구명정이 있습니다. 배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제 그걸 타고 탈출할 수 있게끔. 네. 그쪽 앞에서 어떤 여자가 뒤를 돌아보고 그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그 친구는 뭔 대단한 자신감인지 뭔 용기가 생겨났는지 바깥에 문을 열고 봤대요. 봤는데 그러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 여자가 뒤를 돌았는데 눈이 엄청 충혈되고 긴 생머리인데 정말 기괴하게 눈은 우는데 입은 웃으면서 마치 누굴 꼬아내듯이 그 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돈 것도 아니고 고개만 틀어서 상체만 뒤집어서 그 친구를 보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얼굴을 마주쳤대요. 그 친구가. 예. 정말 그 친구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방에 들어와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걔가 밤새 잠을 못 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걔도 그 뒤로 계속 방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제 휴가 신청서를 내고 집으로 가게 됐고 그 친구도 자기가 견디질 못해서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도망을 못 가잖아요. 배니까. 저희가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가려면 정말 구명정이라든지 구명 자켓이라든지 그걸 입고 바다에 뛰어드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러다가 결국은 걔들이 바라는 게 그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도망을 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거는 그냥 도망치려다가 같이 영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희한하게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영화들을 자주 보더라고. 이제 그 친구한테 배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귀신분 이야기를 해줬는데 예. 그 친구도 자기 집 앞에서 귀신을 봤다고 그래요. 이제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계약이 8개월 계약이라서 그리고 그 선원이라 그러면 그 인도네시아 동네에서는 상당히 중상위권으로 속하거든요. 예. 그 친구들의 이제 재정 상태라든지 집안 상태라든지 그런 게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 그동안 8개월 모았던 돈하고 합쳐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이사 와가지고 옆 동네 저 동네 우리 친구들 불러서 그때는 이제 역병이 돌기 전 시절이거든요. 예. 그래서 파티를 하면서
이제 인도네시아 그 친구들하고 파티를 하면서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술을 마시다 보니까 맥주를 주로 마시는데 실제로 맥주를 못 마셔요. 그 친구들 술을 못 마시게 돼 있는데 숨어서 마시든 뭐 어떻게 마시든 마셨나 봐요. 네. 이거 불법이죠, 그 나라에서는. 근데 마시면서 이제 화장실에 넘어가고 싶어서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분명 자기 집이 바로 옆인데도 그 앞에 있는 가로수가 야자수거든요. 그 친구 집 앞에는. 그거는 야자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야자수 가서 이제 소변을 보고 있는데 위에서 누가 히히히 히히 하면서 웃는 거예요. 예. 그 친구 얘기로는 웃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이 좀 들어가고 나니까 위를 딱 쳐다봤는데 어떤 여자가 나무에 묶여가지고 위에서 그 친구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대요. 예. 근데 형체는 안 보이고 웃음소리로만 여자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지. 형체는 엄청 검했대요. 형체 자체가. 그래 놓고는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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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계속 그 친구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는 놀라서 이제 또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 뭔 일이야 하면서 자리를 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그 주변에 가니까 야자수 앞에 잔디랑 그런 쪽이 까맣다 그러더라고요. 그을린 자국처럼 그쪽에 풀이 많이 없고 까맣게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친해질 겸 물어봤는데 그 야자수 앞에서 어떤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 부부도 선원 가족이었어요. 남편은 이제 선원으로 가고 와이프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와이프가 이제 멘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거죠. 예. 자기 혼자서 키워야 되고 주위에 핍박을 받고 그랬나 봐요. 동네에서 이제 배척당하고. 아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신이 아팠어요. 이제 정신이 아프게 돼서 이제 그래도 붙잡고 살아야지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배에서 이제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예. 그 사실에 이제 못 이겨서 몸에 이제 기름을 두르고 안 좋은 선택을 했는데 예. 그 하필이면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앉은 곳이 그 야자수 나무 앞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묶였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봤던 게 검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웃음소리로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고 검은 무채고 그게 이목구비는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목구비 막 있는 것만 보였지 그걸 저 알아볼 수가 없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는 급하게 그 집을 팔고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끝나게 돼요. 인도네시아 있잖아요. 거기도 귀신이 참 많다고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시들모에서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쪽이 분쟁을 엄청 많이 했던 국가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그러다 귀신이 보니까 많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국수님, 또 이런 일들도 되게 많이 겪었고, 어떻게 보면 승선 중에서는 도망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근데 저희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런 배에서의 금기사항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저희 배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휘파람을 불지 말라는 것도 있고요. 오? 휘파람이 언뜻 들으면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하고 엄청 비슷해요. 예. 그리고 바람을 불어온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가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는 뭐 바람을 불어온다는 가설이 있고 또 하나는 구명 자켓이 있어요. 만약에 비상상황에 있는 구명 자켓을 보면 이제 거기서 내가 바다에 떠 있더라도 내 위치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조그만한 램프가 달려있고요. 위치 신호등이 달려있고요. 하나는 호루라기 같은 게 있어요. 그 호루라기 소리가 휘파람 소리하고 엄청 비슷해요. 삑 하면서 예. 엄청 크게 들리는데 이제 휘파람을 불면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아예 하지 마라. 구명정을 입을 일을 만들지 말라고 휘파람을 부는 것도 있고요. 또 제 파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배의 제일 윗부분 항해를 하고 탈을 잡는 부분에 저녁에 되면 그 불빛을 다 끄거든요. 왜냐면 밝은 데에서 어두운 쪽을 보려고 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어둡게 해놓고 밝은 쪽을 보게끔 밖에 신호등을 저희가 다 켜고 다니거든요. 왼쪽이면 파란색, 오른쪽이면 빨간색 뭐 이렇게 하고 저희가 어떤 화물을 실었는지 이 화물이 위험한지를 다 램프로 나타내요. 저희가 소리가 들릴 수가 없는 거니까 시각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엄청 많이 봐요. 당직을 쓰다가 4시간 동안 항해사들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아니면 거의 혼자서 당직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4시간 동안 그 껌껌한 데서 혼자 있거든요. 네. 망망대 같은 경우 항해하면 주위 배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배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연안 같은 걸 항해할 경우에는 오로지 무전기 소리만 들려요. 뭐 예. 자기네들끼리 무전하는 소리만 들리지 그 소리가 없는데 엄청 이상한 걸 많이 듣고 엄청 그걸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이제 방직을 쓰면서 양쪽으로 저희가 360도에서 그 뭐 일부분만 가려놓고 거의 다 유리창으로 돌려져 있거든요. 배가 성교 부분은. 그러면 뭐가 훅훅 지나간다든지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옛날에 밤에 휘파람 불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공기사항이 이거를 검색을 하시면 흔히 많이 나와요. 뭐 생선을 뒤집어 먹지 말라. 어? 그건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 모양이 배 모양하고 엄청 비슷해요. 꼬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보면 배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생겼잖아요. 뾰족하게. 그러니까 생선을 뒤집어 먹으면 배가 뒤집힌다. 속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선을 먹을 때 위에 거 살을 다 발라놓고 뼈를 들쳐서 그 다음 밑에 살을 파먹고 그렇게 하는데 생선 뒤집어 먹으면 엄청 욕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어업하시는 분들이 더 자주 하세요. 어업을 나가기 전에 생선을 먹거나 그렇게 하시면 생선을 절대 안 드시는 경우도 많지만 생선을 뒤집어 드시지 않아요. 절대. 배 뒤집힌다고.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못 모르고 배 뒤집었다가 아버지한테 욕을 엄청 먹는다든지 그런 일이 많아요. 이게 진짜 실제로 이런 걸 들어보신 거죠? 욕을 엄청 먹었어요. 저도 처음에 배로 올라가서 어느 날은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뭐 휘파람 불면서 휙휙휙 불면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선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저한테 엄청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선장님이 욕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배를 오래 타시다 보니까 선장님들 같은 경우는 최소 뭐 20년에서 30년 타신 분들이니까 엄청 욕을 하시면서 휘파람을 왜 불고 다니냐 배 뒤집어지게 그러면서 욕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심할서를 써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근데 좀 예민하긴 하겠다. 이게 배가 뒤집힌다는 거는 그냥 다 죽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배가 뒤집히면 실제로 한 달 전이었을 거예요. 저희도 여기 연안을 항해하다가 배가 한 30도까지 기울더라고요. 파도가 쳐서. 그러니까 예. 누워있으면 옆으로 기울러서 제가 일어서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침대에서 미끄러져서 서서 반대쪽 벽을 짚게 돼 있어요. 배가 엄청 뒤집어지면. 그리고 실제로 날씨가 안 좋아서 배가 사고가 나온 경우가 엄청 많고요. 그러면 또 다른 금기가 있나요? 첫 번째가 이제 휘파람 불지 말라, 생선 뒤집어 먹지 말라. 이제 또 다른 게 있나요? 배에 부자를 태우진 않아요. 아버지 아들 태우진 않아요. 배 아. 승조원으로. 한 배. 아, 그 대 끊긴다고 혹시 그건가요? 네, 맞아요. 대 끊긴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최고인데, 사고가 날 경우 대가 끊긴다고, 한 집안이 망한다고, 부자를 태우진 않아요, 지금. 그거는 딱 그 연상이 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엄청 사소한 거예요. 땅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희 배에서 뭐, 휘파람 불지 말라는 거, 뱀 나온다 그러고, 귀신 나온다 그러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엄청 사소한 건데, 엄청 예민들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만약에 처음 올라온 애가 손이 뭐 많이 다치고 그런다 그러면 작업하기 전에 윤활유에 손을 넣었다 빼서 그 상태로 장갑 끼고 일을 해라. 그 이유가 정말 비신인데 미끄러워요. 윤활유가 엄청. 예. 그러니까 손이 잘 빠져나간다고 찌기지 않는다고. 미신 같은 건데 그렇게 일을 해라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제가 배를 하다가 인대가 끊어진 적이 있어요. 지금도 새끼손가락 인대가 끊어졌는데 그때도 중량물에 찍혀서 이제 인대가 끊어지더라고요. 그게 살짝 네. 찍히고 한 1, 2초 만에 제가 뺐는데도 나중에 뼈가 사산조각이 나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시는 말이 너 일할 때 윤활유 손 안 넣고 했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윤활유에 손을 왜 넣냐, 왜 넣기는. 윤활유 손 넣고 하면 안 다친다면서 하다못해 윤활유를 바르고 하든가. 그렇게 엄청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또 그게 괜히 나온 말은 아닐 거라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데이터가 쌓여있는 거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데이터가 쌓여있는 거니까 정말 신기한 분들 많으세요. 배 타다 보면 기관실이 엄청 시끄러운데 소리만 듣고 이거 어느 부분 어느 파트가 문제다. 그럼 뜯어보면 실제로 그 부분이 문제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거 뭐 노련함이라든지 그 부분들 데이터를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맞아요. 그러면 그거 혹시 아세요? 꾹수님? 그러니까 저도 네. 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뭐 그 사이렌인가 그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 홀려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뭐 사이렌이 맞나? 그 뭐라고 하죠?
사이렌, 그 옛날, 그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친구들요. 아, 그 친구인가요? 그 노래 부르는 그 친구. 그치. 그 뭐냐. 네. 그 바다에서 스타벅스. 노래 불려서 선원들이 뛰어내렸다. 그 스타벅스 네. 그 문양에 있는. 네, 맞아요. 예, 예. 그 아이. 세이렌. 사이렌은 사이렌은 저희 비상시에, 이제 저희는 그때 진짜 사이렌 울리면 뛰어들긴 해요. 비상시니까 배를 버려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사이렌이라고, 세이렌 맞아. 세이렌. 죄송. 세이렌이라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뭐, 동영상 한번 찍어드리면 좋겠지만은, 항해주 옆쪽에 나가면 바람 소리가 엄청 들려요. 하면서 차랑 비슷하게. 예. 차량보다 빠르지는 않지만, 파도 헤치는 소리하고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모르겠어요. 개 중에 어떤, 제가 이것도 역시 들었던 얘기인데, 홀려서 바다에 뛰어드는 친구들도 있고요. 오, 진짜요? 실제로. 네, 뛰어든 친구들도 있어요. 가중에 이제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당직 시간 됐는데 얘가 안 올라와서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배 방송을 하면서 다 찾아봤는데 배에 없다. 그럼 배를 돌려서 다시 가보면 그 친구가 뭐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운이 좋으면 건져서 살아남는 거고 운이 나쁘면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실제로 비일비재하지는 않지만 적도 부근 가면 바람이 한 적이 없어요. 그쪽은 바람이 없으니까 파도가 없거든요. 그럼 배 지나갈 때 생기는 바람이랑 그런 소리 잘 들어보면 엄청 고요하고 한데 뭔가 소리가 들릴 것 같기도 해요. 분위기상. 이야,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애들이 뛰어내렸다. 근데 배에서 뛰어내리는 이유가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이 폐쇄적인 데에서 그 친구들을 못 살게 굴어서 실습으로 오는 친구들이 저도 그랬고 19살 고등학교 2학년 지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실습을 나오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솔직히 위에 분들이 보시기에는 깝깝하고 하신 경우가 많은데 이제 욕을 한다든지 너 일 왜를 못한다든지 스트레스를 엄청 주게 되면 그 친구들이 뛰어내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만두고 내릴게요 이렇게를 못하니까 중간에. 네, 내릴게요 얘기를 못하는 게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고 저희는 이제 배를 타게 되면 산업기능요원 특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특례 중간에 이걸 배를 뛰어내리게 되면 군대를 가게 된다고 하면서 그 친구들한테 엄청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배를 내리면 군대에 끌려가겠지? 근데 배를 안 내리면 너무 힘들어. 뛰어내리자. 그러면서 뛰어내린 친구들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일보다 감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감정은 어떻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정말 개인주의거든요, 배가. 전화를 하지 않는 이상 각방에 찾아갈 일도 없고 당직 때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소모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위험한 일일수록 더 뭔가 좀 독해지고 뭔가 좀 더 말 한마디라도 더 세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 자칫 잘못하다가 실수가 이제 목숨과 직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좀 어린 친구들, 좀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버티기가 좀 쉽지 않았다라는 거네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근데 그래도 오늘 한 가지 알게 된 거는요. 생각보다 배에서 뭐 귀신을 보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허구한 날 귀신을 보지는 않는구나. 솔직히 말씀드리고 영환이 트인 친구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배에서. 전부 다 한성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와서 배에서 버티다가 이제 자기들도 한성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친구들 많아서 귀신보다는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어딜 가나 똑같죠 뭐. 자, 오늘 꾹스님께서 현재 지금 뒤에 사진에 있는 배에서 배가 심하게 움직이는 와중에도 이렇게 끝까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반적으로 듣기 힘든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얘기로 한번 수집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그래도 배에서 실제 귀신을 목격을 안 한 건 아니세요. 실제로 귀신도 목격하셨고 또 이제 인도네시아 직원분들께서도 여러 귀신을 목격을 했었고 그리고 배에서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폐쇄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어떤 트러블이나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떨어지질 못하니까 또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다라는 그 사실을 또 알게 되었네요. 예, 그리고 또 금기사항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배가 뒤집어지는 거 대부분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싫어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선크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선크림님께서는 보면 안 될 존재를 보셨다고 하는데, 지금 뒤에 있는 배경처럼 이렇게 생겼대요. 진짜로. 진짜 까맣고, 눈은 시뻘겋고,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어둑신이 또는 그슨대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인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오랜만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돌기님. 살아 계셨군요. 아, 아, 지금 제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조금 많이 갈릴 수도 있거든요. 왜 그래요? 왜? 어,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제가 계속 시달리고 있는 중이긴 해요. 현재도? 네, 계속. ING 중이라서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잠깐만. 지금 현재도 그러고 계신다는 것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다는 건데 또 이렇게 그나마 밝게 또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아니요. 저 이제 말씀드렸었어야 되는데, 저번에도 이제 한참 이제 시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빈도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되고, 하니까 이제 무덤을 좀 안 타려고 얘기를 좀 나중으로 미뤘던 거거든요. 아하. 네. 아, 이게 지금 웃고 계시지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네. 혼자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또 규정님들 다 같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파이팅입니다. 네. 아시죠? 네, 그럼요.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기대십니다. 렛츠 기릿! 저번에 제가 하려고 했던 이제 서비스 측에서 오는 괴담이랑 좀 이어지거든요. 앞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 업계 쪽에서는 어떻게 이제 불리고 호칭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이런 거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곳에 이제 가면 어린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마트에서 저희가 이제 여사님 혹은 사원님 이렇게 불러요. 네. 그리고 백화점에서 이제 직급이 있으신 분들은 매니저님 혹은 언니 이렇게 불러요. 저희 또래에서는. 그리고 저희는 뭐 친해지면 이제 원래 안 되는데 휴게실에서 이제 간식을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서 막 어떤 일이 있었다, 뭐 오늘 손님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진상 있었다. 네. 오늘 뭐 사람이 많다, 적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매니저가 어린 매니저가 오면 애기 매니저, 막내 매니저 이렇게 부르고 다 이제 직급끼리 다녀요. 예. 매니저는 매니저, 뭐 밑에 있는 사람 둘째는 둘째, 막내면 막내 이렇게 같이 끼리끼리 다니고요. 이제 이야기가 돌면 매장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그리고 마트나 뭐 어디나 어디를 가나 유독 어둡고 느낌이 안 좋은 곳은 꼭 있고요. 그럼요. 거기서 오는 괴담들인데 약간 나폴리 괴담이랑 되게 비슷해요. 나폴리탄 괴담이랑. 네, 되게 예. 비슷하고요. 그거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와우. 예. 첫 번째, 스팀기에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옷걸이를 걸어두지 마라. 스팀기. 예. 네, 저희는 이제 스팀기를 되게 큰 걸 쓰거든요. 예. 거기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빈 옷걸이 걸어두지 마라. 있고, 두 번째, 옷걸이나 행거에 옷이 별로 없으면 남은 옷들을 옆으로 밀어서 자리를 남겨둬라. 그게 여의치 않다면 옷을 아예 빼서 다른 자리에 놔서 거기에 자리를 비워둬라. 그리고 세 번째, 매장에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소리에 반응해서 인사하지 말고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누가 들어왔을 때만 인사를 해라. 예. 그리고 마감 시간이 지나서 하얀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타서 말을 걸면 대답하지 마라. 예. 그리고 저희는 정산실이라고 따로 있어요. 시대를 맞추고 그거보다 현금이 들어오면 거기 가서 입금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정산실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내 동전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내 동전이 아닌 동전 소리가 들리면 절대 그쪽을 보지 말고 바닥을 보면서 그냥 나와라. 예. 그리고 여섯 번째, 내 선으로 전화가 오면 이제 매장마다 안내 멘트가 다 다르거든요. 안내 멘트를 하고 대답이 없으면 반문하지 말고 끊어라. 일곱 번째, 해가 지고 휴게실로 가는 길 복도에
불이 꺼져 있으면 내리지 말고 다른 층으로 갔다가 다시 휴게실로 가라. 뭐 이렇게 많아요?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8번째, 탈의실에 들어갔을 때 라카 문이 활짝 열려있으면 닫아주고 살짝 열려있다면 오래 머무지 말고 볼일만 빨리 보고 나와라. 와. 9번째, 마네킹 옷 갈아입힐 때 말 걸지 마라. 막 오늘 예쁘네, 이거 오늘 잘 어울린다, 뭐 오늘 가발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약간 이런 소리도 하지 말라고 와. 하거든요. 그리고 10번째, 마네킹의 손 모양과 얼굴 방향을 기억에 남겨두지 마라. 예.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저희가 출퇴근할 때 마네킹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름도 붙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무심하게 그냥 지나치라고 하거든요. 네. 오늘 수고했어, 뭐 오늘 옷 되게 잘 어울리더라, 뭐 매장 잘 보고 있어, 이런 소리도 하지 말래요. 아, 그 인격체 막 그런 거 대하듯이 하지 말라고. 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시작은 되게 사소한 금기예요. 네. 그러니까 들어보면 되게 사소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8번 금기 혹시 기억하세요? 8번째는 네. 탈의실에 들어갔을 때 아, 맞다. 네, 라카 문이 활짝 열려있으면 닫아주고 살짝 열려있다면 오래 나와라. 머물지 말고 볼일만 보고 나오라고. 거기 보지 말라 그러거든요. 예. 근데 확실히 마트나 백화점이나 뭐 아울렛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고 모였던 곳은 밝고 북적스러웠던 만큼 되게 어둡고 공포스럽거든요. 혼자 있을 때. 예. 저도 이제 제가 겪으면서 알아본 건데, 어둑신이랑 그슨대의 차이점이라고. 네. 어둑신에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 점점 커진대요. 공포스럽고 이러면. 맞아. 예. 근데 어둑신은 그냥 무시하면 끝인데, 그슨대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살해하고 묘사하는 그런 악기래요. 아, 그냥 악. 네, 제가 이제 이걸 본 처음이, 저는 이제 쉬러 휴게실이나 창고에 이제 들어가면 소파에 이렇게 기대에 있어요.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은 소파가 이렇게 있고 바로 옆에 이제 탈의하고 옷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관물대라 그러죠. 예. 그런 게 이제 2단 관물대가 있어요. 소파에 이렇게 구부려서 누우면 발치에 이제 그런 관물대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에어컨 바람이 이제 앉아 있으면 눈으로 오니까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래야 눈이 안 뻑뻑해져서. 네. 이렇게 누워서 이제 귀에 이어폰 꽂고 공포 라디오 이렇게 골빈님 거 들으면서 이제 살짝 자려고 어이쿠야. 예. 꽂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혹시 누군가 쳐다보면 그 부위가 되게 따갑고 가려워지는 그런 시선 아세요? 이제 그런 시선이 제 발치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싹한 그 기분에 누워있다가 이제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발치를 보니까 제가 안 보고 싶어도 열려있는 그 관물대 사이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빨간색 눈동자가 이렇게 살짝 일렁일렁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잔상이 아니라 빨간색 원색으로 점이 콕콕 박혀있는데, 처음에 저는 그게 무늬인가 싶었어요. 검은색 옷에 무늬인 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예. 그 무늬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떠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눈이랑 이렇게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 상태로 이거 문을 닫아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갖고 관물대로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가면 갈수록 엄청 습한 냄새가 진해지는 거예요. 예. 에어컨 오래 켜두고 환기를 안 시키면 나는 그 습한 냄새? 알아요. 그 비릿한 냄새랑 그 바람이 볼과 코를 스쳐 지나가는데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마저 소름 끼칠 정도로 오싹한 느낌이 들고, 귀에서는 하필 이제 봉다리님 귀신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추위를 잘 타서 얇은 가디건을 입고 있는데 그 가디건 사이로 바람과 함께 쿡쿡 뭔가 이렇게 박히는 느낌? 계속 박히는 느낌? 그래서 손을 들어서 이제 관물대를 쾅 닫고 오싹한 느낌은 사라지는데 되게 찝찝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폰을 빼고 핸드폰에 떠있는 유튜브도 끄고 그냥 매장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소름 끼쳐서 안 되겠다. 이제 분위기를 좀 밝게 해야겠다. 예. 그래서 나와서 그냥 그 분위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냥 너무 무서우니까 잊어버려야겠다 하고, 이제 그날 밤에 저희는 강아지를 키우니까 저희 집은
강아지랑 이제 목줄을 해서 산책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때 한 11시 반, 12시 다 돼가는 중이었고, 그때 이제 못 들었던 봉다리님 사연 들으려고 유튜브를 틀고 이어폰을 끼고 강아지랑 이렇게 공터 쪽으로 가는데, 순간적으로 불 꺼진 건물 상가 뒤쪽에 예. 정말 새까맣게 먹이 번지는 느낌 아세요? 그 공간이 엄청나게 까맣게 되는 느낌? 그 느낌이랑 같이 갑자기 하고 휘파람 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거기를 이렇게 보는데 그때가 5월달이었거든요. 5월달이어서 제가 거기를 이렇게 쓱 보는데 갑자기 그 바람 섞인 그 습한 냄새가 확 들어오면서, 그 곡성에 보면 황정민 배우님이 이제 막 토를 하잖아요. 와, 감사. 네, 저도 그런 거랑 비슷하게 풀숲에다가 개원했어요. 우와. 우악 하고 제가 개워내고, 강아지는 막 그쪽 보고 짖고, 저는 밤에 정말 두유 한 팩 먹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예. 두유 한 팩 먹은 게 전부인데 그걸 다 개워내고 있는 거예요. 다 우악 하면서 다 개워내고. 그때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 아마 술 취한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네, 정말 다 개워내고 얼른 그냥 강아지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다 와서 샤워를 하고, 그날 이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3시 38분 아니면 4시 5분에 깨기 시작해요. 예. 그게 핸드폰을 봐서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화장실에 가야겠다 하고 이제 방을 나와서, 저희는 전자시계가 있거든요, 거실에. 그걸 딱 보면 늘 그 시간이에요. 3시 38분 아니면 4시 5분. 물을 내가 많이 마셔서 그런 거가 싶어서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종류를 아예 입에도 안 대는데 계속 그 시간에 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로 가는 그 길에 부엌이 있거든요. 네. 부엌 달린 작은 베란다 앞이 되게 까매요. 그쪽에 작은 창이 있는데도 거기는 까매요. 그쪽 창에도 분명히 빛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먹을 칠해둔 것처럼 정말 까맣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 형상이 뭔가 있어요. 예. 늘 항상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빨간 그 눈 한 쌍, 지금 사진 아까 전에 보여주신 오. 그 눈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 본 채 화장실을 가는데 그 와중에 느껴지는 습한 냄새랑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골라서 당기는 것 같은 그런 쭈뼛한 소름? 예. 그리고 오금을 되게 따갑게 만드는 쥐가 계속 일어요. 거길 보면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걸 이제 다 무시하고 화장실을 갔다 오는 길에도 제가 거기를 안 보려고, 갈 때 봤으니까 이미 있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안 보려고 가면 귀에서 아까 전에처럼 하고 휘파람을 계속 불어요. 보라고. 나 여기 있다고. 지금도 잠깐만요. 지금 몸이 되게 저릿저릿한데 잠깐만요. 어떻게. 갔다 오면 계속 이런 저릿저릿한 걸 제가 느껴요. 지금도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방은 못 들어와요. 제가 느껴요. 제 방은 못 들어오는데 예. 되게 저릿저릿하게 밖에서 뭔가 계속 듣고 있는 느낌은 있어요. 계속 있구나 하는 느낌은 있거든요. 예. 내가 공포스럽게 느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나만 느끼는 건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도 느끼나 해서 저번에 제 둘째 동생, 그러니까 아파트 지하에서 귀신을 봤던 그 동생이 왔어요, 집에. 예.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따로 살거든요, 그 친구랑. 너 혹시 우리 집 오면 새벽에 화장실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누나 집에 오면 항상 먹고 자는 거 빼고는 그냥 다 무섭고 화장실도 안 가고 싶다고 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느끼는 것 말고도 그런 건가 싶은데, 며칠 전에 그 친구가 왔다 가고, 그 친구가 오면 늘 집에서 무서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그림자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포적인 걸 되게 안 느끼려고 되게 참는데, 예. 그걸 느끼면 얘가 더 커진다는 걸 이제 저는 알았거든요. 눈치채셨구나.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오면 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뭐 너 그때 어땠어? 뭐 사실 그때는 뭐 그랬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탈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 맞아요. 친구가 한번 왔을 때 한번 했는데, 정말 웃긴 게 이제 막 그 얘기를 하고 다음날 이제 제가 잠깐 고속도로를 타고 어딜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고속도로 이제 타고 터널을 들어가면 터널 아래에 잠깨라고 이렇게 막 불빛 같은 거 세워놓고 이러잖아요. 예.
그 아래가 되게 까마면서 각시탈을 쓴 게 어른어른거린 거예요. 와, 또.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느꼈던 그 각시탈은 아니에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서워하는 걸 알고 따라하는 거예요. 예. 막 휘파람도 계속 불고 운전할 때도 몇 번 그래서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차를 제가 안 몰고 다녀요. 왜냐면 이제 되게 밤에 제 친구랑 같이 제 집 근처에 바닷가가 있어서 바닷가를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쌍라이트를 켜고 있는데 제가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게. 아, 저거 되게 거슬린다 이러면서 우회전을 딱 도는데 친구가 제 어깨를 짜주면서 니 진짜 뭐 하냐고, 너 뭐 하냐고, 오. 너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앞을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정말 차가 있었으면 저는 정말 큰일 났을 뻔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나 지금 저 앞쪽에 있는 쌍라이트 때문에 저거 보다가 그랬던 것 같다고 하니까 친구가 제 어깨를 치면서 너 진짜 나 무섭게 하지 말라고, 쌍라이트는 무슨 쌍라이트냐고, 앞에 차 하나도 없었다고. 약간 그런 게 계속 반복돼요. 큰일인데, 이거. 예.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전에 계시는 그 스님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스님 번호가 없어졌어요. 본인이 지운 건 아니고? 네, 뭐야? 저는 서비스직을 하기 때문에 손님들 번호도 되게 많고 그런 번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핸드폰 번호를 안 바꿨어요. 근데 스님 번호가 없어요. 카톡에도 없고. 그래서 네이버 뭐 연락처로 다시 찾아보는데 연락처에도 없고 나눴던 메시지도 없고 옛날에 쓰던 핸드폰도 뒤졌는데 핸드폰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 고모한테 말씀드리니까 자기도 번호를 바꿔갖고 없다. 아. 약간 그런 상태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고객분들이 이제 매장에 오시면 구석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놀리듯이 고객들 어깨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 검은 물체가 어깨에 올랐다 내려가고 막 물건을 바깥에서 툭 쳐갖고 떨어뜨린다거나, 뭐 제가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뭐 탁상 위에다가 안경을 놓고 나가요. 예. 그래서 아, 나 안경 찾으러 들어가야겠다 하면 안경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귀신이 장난치는 거면 바깥에서 좀 있다가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돌아오면 다시 이때잖아요. 네. 정말 그래요. 뭐 바깥에서 TV 좀 몇 번 보고 이렇게 들어오면 다시 그 자리에 안경이 있고. 그래서 이게 왜 나한테 이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게. 그리고 이제 바닷가 근처에 놀러 가면 바닷가에 떠다녀요. 제 근처를 따라서 계속 둥둥둥둥 떠다니고 아니, 그 포켓몬스터야. 왜 그렇게 따라다녀? 예. 뭘 말하려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상대하기도 싫고 그냥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뭐 각시탈이면 그냥 말이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나한테 왜 그러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럴 수라도 있는데 이제는 얘라는 상종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사람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 그냥 냅두면 알아서 사라지겠지. 그래서 원래 돌비님 시참할 때는 동생들한테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오늘 돌비 나간다. 그러니까 꼭 들어라, 야, 생방 참여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당연히 제 집에 올 수 있는 상황이고 제 집에 와서 무서워하면 그게 더 커질 것 같은 거예요. 예. 그걸 제가 아니까. 오늘 방송은 모르는구나. 그래서. 네, 아예 그냥 얘기도 안 했어요. 예. 그거를 또 이제 저만 느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 집에 푸들이 2마리가 있어요. 근데 푸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똑똑하거든요. 주인의 눈빛만 봐도 아, 화가 났구나 안 났구나, 기분이 좋구나 안 좋구나를 다 아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데려왔을 때부터 배변을 다 잘 가리는데 하필 강아지 배변 패드가 부엌 쪽 그 자리에 딱 있거든요. 예. 애들이 밤에 거기 가서 용변을 안 봐요. 다른 데다 보고 방에서 안 나가려 그러고 제 옆에서 안 떨어지려 그래요. 정확히 집 어디 위치에 계속 거기 있어요? 부엌이랑 저희는 부엌 베란다를 가는 문이 있거든요. 예. 그 사이예요. 거기서 딱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배변을 못 가리는 거는 계속 그러고요. 예. 제가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제가 자기 전까지 부엌불을 안 꺼요. 제가 원래 밝은 분위기를 그닥 좋아하지도 않고 집에 들어오면 불을 다 끄고 있는데 부엌불은 항상 켜놔요. 예. 계속 그러거든요. 일단 확실한 건 제 방엔 못 들어와요. 그거는 왜 그럴 거라 생각하세요? 제 방은 이제 다른 친척들 오면 다 얘기를 하는 게 제 방은 무섭대요. 제 방은 되게 혼자 있기 무섭대요. 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예.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늘 동생들은
언니 방은 좀 혼자 있기 그래. 무거워. 그래서 혼자 있기가 싫대요. 자기네들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지만 뭔가 있다고 느낄 때가 되게 많대요. 그런 게 느껴진대요. 예. 조상신이 계시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예전에 이제 제가 신점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딱 무당이 저를 보면서 언니는 안 와도 되는데 왜 이런 데 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저를 너무너무 예뻐하시는 분이 같이 있으니까 너무 겁내하지 마. 약간 그랬거든요. 그분이 늘 항상 저랑 계셔서 그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저는 그슨대라고 생각을 해요. 어둑신이보다 더 악질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슨대가 저한테 어떻게 보면 잘못했으면 제가 정말 지금 죽었거나 크게 다쳤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 않았던 건 그분이 지켜주시고 제가 뭐 무서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서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못 끼치는 건가 아니랑 그런 생각도 하고,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계속 기회만 엿보고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각시탈까지 따라를 했다는 거면 곧 뭔가 뭔 일이 나도 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오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계속 들고,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선크림님은 네, 혹시 그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무당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희 친가댁에 계셨대요. 아, 계셨는데 그 길로 저는 뭐 어떤 얘기는 따로 못 들었어요. 예. 그런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이미 다 느낄 거 느끼고 볼 수 있는 거 보고 느낄 수 있는 건 느끼지 않냐? 너도 알지 않냐? 그렇게 그렇지. 얘기는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알면서 왜 와? 좀 이런 느낌. 네, 다 느끼고 너도 이미 네가 네 앞길 다 알고 있고 느끼면서 뭘 물어보고 싶어서 와. 약간 그렇게? 근데 원래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서 하지 않나요? 그쵸. 아니,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확인하고 싶어서. 확신을 받고 싶고, 네, 맞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도 그런 상태신 거고 네. 지금도 밖에 있다는 뜻인데 어떻게 지금 견디시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생각하신 게 있는지. 그 전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스님이 저한테 목에 걸고 계시던 염주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네네. 무슨 일이 날 것 같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광명진언을 외우면서 여기다가 기도를 하라고, 자기 생각하면서. 네, 그러시긴 했거든요. 그게 아직도 제 베개 밑에 있고, 어떻게 보면 의지할 곳이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냥 내가 헛것 본 거다. 왜냐면 저기에 치우치면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걸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데에만 집중이 되거든요. 네. 저는 그게 싫어요. 저게 뭔데 내 인생을 휘두르려고 하는 거지? 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신경 안 쓰려고 하고. 그러면 선크림님 지금 배경에 있는 것처럼 딱 진짜 네. 이런 느낌으로 생겼나요? 생긴 것도? 네, 네. 처음에는 저렇게 크진 않았어요. 아, 점점 커졌구나. 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선크림님. 네. 예를 들어서 집안에 잡귀가 뭐 한둘 정도 보였다고 칩시다. 네, 근데 저게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집안에 잡귀가 없고 저것만 있나요? 네, 안 보여요. 와, 다 도망갔구나. 먹었구나. 네, 저거밖에 안 느껴져요. 우와. 원래 제 방 안에서 통화를 저도 하긴 하는데, 제가 몇 번 참여는 안 했지만 역대 시참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몸이 저릿저릿해요. 근데 이게 아까 휘파람 따라해서 불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전부터 계속 느끼고 있긴 했어요. 이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뭐 지가 어쩔 거예요. 지가 어쩔 거예요. 어디 죽은 자가 산 자를, 그죠? 네, 그럼요. 이게 진짜로 일반 분들은 공감하기가 힘든 내용이에요. 근데 그럼요. 지금 듣고 네. 계신 똑같은 영환분들이라든지 영환에서 좀 더 이제 발전된 상태, 이제 뭔가 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은 아직 안 받았지만 네. 그런 분들은 뭔가 어떤 느낌인지 확실히 공감하실 이야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아, 그럼요.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집에 외환일을 해볼 생각은 안 하셨었나요? 그게 저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다 보니까 아하. 함부로 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그렇겠네요. 조부모님이랑 같이 네. 계신다면. 그렇죠. 그리고 아. 이제 저희 할머니는 제 윗윗 때 계시던 무당분을 이제 보셨던 분이니까 네. 이제 싫어하시죠. 왜냐면 저희 집은 여자분들이 다 세서 할머니도 촉이 되게 좋으시고 저희 고모도 되게 좋으시고 저도 되게 좋다 보니까 근데 할머니랑 고모분은 느끼기만 하시는데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제가 그리고 중간에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원래 불교였다가 이제 천주교를 가려고 공부를 하던 중이었는데 네. 이제 그게 얼마 안 됐거든요. 저번에 사주를 저도 한번 보고 온 적이 있거든요. 제 생일날. 예. 네, 너무 궁금하니까 저도 재밌어 하거든요, 그런 걸. 그래서 갔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딱 보더니 얼굴 보시고 이제 몇 번 이렇게 풀어보시더니 불당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오호. 안 그러면 다칠 수도 있어. 그러셨거든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이제 절도 좀 안 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 사실은 이런 쪽으로 귀신들이 괴롭히면 무너지기까지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건데, 무너지지 않으면 솔직히 그쪽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 약해지지 마시고, 지금처럼 또 이렇게 밝게 지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오늘 또 용기 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어떻게 됐는지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이거 교신대라고 하는 이거를 참 이런 얘기를 또 들어볼 줄 몰랐네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지금 선크림님 자체가 얼마 전에 제가 귀신 보는 사람들이 직접 뽑은 이야기 베스트 9 있잖아요. 그 영상에도 지금 탈귀 이야기가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드리자면 화사연님이 뽑았어요. 선크림님 이야기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화사연님께서 이제 제 기억에 남는 거 말씀해달라고 했을 때 선크림님 그 탈귀 이야기를 뽑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겪고 계신 거는 좀 강력한 것들을 겪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귀신이 아니라 진짜 좀 더 뭔가 파워가 있고 뭔가 좀 더 악하고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밝게 생활을 하시고 멘탈을 잡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